네, 양정대 정치 데스크로부터 정치 주요 이슈 들어보는 시간이죠. 양정대 의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네. 네, 다행입니다. 오디오가 이제 조금씩 제 자리를 거의 잡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자정을 넘겨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 네네. 자정께 올라온 뉴스타파의 기사 하나가, 즉 7년 전 윤석열 총장이 어느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네. 위증 논란에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총평 겸 이 문제 일단 가르마 좀 타주시죠. 일단 뭐 정치적 이해관계가 뭐 분명하게 갈리는 여당, 야당 뭐 이쪽 입장을 빼고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제 청문회, 오늘 새벽까지 진행됐던 청문회가 뭐 그럼 그렇지 역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에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그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인 그 윤호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윤석열 후보자가 이념석 변호사를 어쨌든 소개시켜줬고, 네. 그리고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도 지금 사실상 뭐 확인이 됐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이 아닌 후보자의 위증죄와 관련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예. 그래서 명백하게 법 위반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만, 네. 어쨌든 검찰총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흠결이 확인된 것은 불가피하다, 네. 성립이 확인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어제 온종일 부인을 했던 그 사실이 어쨌든 사실관계가 이제 일부 드러났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윤대진 검찰국장이 취재진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고 내가 소개시켜준 거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어제 아마 새벽까지 그 네. 청문회 장면을 이렇게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도 이 윤석열 후보자가 이렇게 별반 흐트러지는, 막 엄청 당황하고 긴장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달라 보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좀 이거는 어쨌든 답답해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긴 걸 그렇죠. 모아서 하려다 예. 보니까 뭐 일부 신문 기자 눈에는 당황했다고 쓰고 여당 위원들은 이제 좀 차분히 하면서 유감 표명은 하는 게 낫겠다. 뭐 이제 좀 네네. 어수선했어요, 일단.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윤대진 검찰국장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설령 사실이더라도 오히려 이 녹취록이 나오기 전에 이 그 관련한 본인의 친형과 관련한 내용들은 사실 그 전에 지금 이번 청문회 주요 쟁점일 것이라는 게 뭐 진작부터 예고가 되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사실이 이랬었다면 윤대진 검찰장이 먼저 어제 녹취록이 나오기 전에 네. 먼저 이런 내용을 해명을 했더라면 사실관계를 사람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녹취록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 법한,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이게 오늘 윤대진 검찰국장의 문자 메시지는 그렇잖아도 지금 어쨌든 검찰이 굉장히 조직 논리에 충실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고, 그리고 그 윤대진 검찰국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좀 막역한 사이고, 그래서 사인 간의 관계 이 부분이 검찰 조직을 좌우할 수도 있다,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비판들이 우려들이 좀 있었던 차라, 네. 어떻게 보면 윤대진 검찰국장의 문자 메시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해가 돼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네.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은 이제 굉장히 좀 난항을 겪을 텐데 네. 그렇다고 총장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고요. 네.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긴 할 텐데 어쨌든 윤대진 중앙지검장 카드 뭐 유력하게 거론이 돼 왔었는데 이거는 쉽지 않아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윤대진 검찰국장이 좀 다른 식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거취라는 윤석열 총장 단어를 후보자는 피하기 위해서 우리 뭐 양 의원 굉장히 좀 네. 굉장히 뭐 흠집이 난 건 분명해 보이고 예. 다만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좀 만회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대쪽 검사, 정의 대명사, 그리고 기계 있는 검사, 이게 윤석열 검사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 신뢰의 기반이자 하나의 상징이 됐는데 그렇죠. 네. 7년간의 전화 한 통화의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따지고 들자면 아마 조사건 수사건 그건 밝히기는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주간동아 기자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7년 전에는 뉴스타파라는 것은 매체가 없었으니까 네네. 분명히 지금 뉴스타파 기자와 통화한 건 아닌데 일부 언론들도 아주 틀리고 있죠. 뉴스타파가 입수한 어느 기자와 윤석열 당시 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건데 지금 그건 현재까지는 주간동아 기자가 녹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겠죠. 솔직히 꽤 중요한 취재원이라면 하루에도 기자들로부터 서너 통, 너댓 통, 큰일 터지면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아예 꺼두기도 하거나 아예 그냥 전화기를 던져놓아 버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7년 전에 특정 사안에 대한 통화 여부, 기자와의 통화를 기억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으면 우리 양 기자도 뭐 전화 취재 수없이 많이 하셨겠지만 취재한 기자나 양 기자의 전화를 받은 취재원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으면 서로 기억을 할 수 있겠죠. 녹음도 그렇죠. 하고. 네네. 그런데 지금 이 건은 당시에 물론 적지 않은 사건이긴 했습니다만 그게 터지고 나니까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그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자정 무렵까지 거짓말했던 거 아니냐 지금 확 국면이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통화 내용만 보면 거짓말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거는 그 통화 내용과 윤석열 후보자가 하루 종일 다른 얘기를 했다.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남석 변호사라는 당시 중수부에 있다가 막 옷 벗은 후배를 정말로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소개를 해줬느냐 안 줬느냐는 아직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은 윤대진 뭐 전부 다 윤 씨들이 많아서 좀 헷갈려요. 그 용산 세무서장 그 형은 세무서장이고 동생은 검사인데 그 검사가 소윤이라 그래가지고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뭐 동생처럼 아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실은 내가 했다. 뭐 이런 얘기고. 네네. 문제는 이것을 정치적 공세 그리고 윤석열 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청와대에 대한 야당의 공격 어떻게든 이 불씨를 살려나가려고 할 거고요. 네네.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소모적인 정쟁거리로 또 비화될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싶어서 윤 총장 후보자가 어제 뭐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 사과 비슷한 걸 하긴 했잖아요. 네네, 그랬었죠.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국민들께 성명서 또는 뭐 경위서 뭐 입장문 형태는 제목은 뭐가 됐든
국민들께 직접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제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된 전화 통화도 있었고요. 당연히 오해를 살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뒤늦게 밝힙니다. 사과합니다. 차라리 국민에게 정중하고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게 이 문제가 소모적인 정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졸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양정대 논설위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이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예. 사실은 윤석열 후보자가 하루 종일 거짓말했다 이런 주장을 그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에 윤대진 검찰국장이 그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그 내용을 어제 보냈더라면 그렇죠. 사실 훨씬 설득력이 있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게 사실 일수 이게 뒤늦게 논란이 된 다음에 이렇게 예. 했던 거는 어떻게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마치 네. 검찰 내에 정말 친한 몇몇 사람들의 의리를 과시하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 거는 저는 그것 자체도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차제에 말씀하셨던 대로 윤석열 후보자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고 좀 더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해명을 하는 그런 좀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제 아침에 한국일보가 특종 보도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네. 양정철 지난 4월 만나. 이제 그 회동한 시점을 두고는 뭐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1, 2월인 것 같다, 4월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랬었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4월이냐 2월이냐가 아니라 만남을 가졌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게 청문회 도중 중요한 이슈로 계속 반복이 됐었고 네. 마치 한국일보는 대단한 특종을 했던 것처럼 윤대진 검사, 즉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그렇게 아끼고 동생처럼 가까이 지낸다는, 그리고 보호해주고 싶었다는, 본인 말로도 나중에 청문회 석상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보호하려고 했다. 그랬다면 윤대진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 이른바 검찰에서는 빅3 안에 드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국장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차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뒤를 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거론이 되고 네. 그의 능력이나 인품도 거기에 걸맞는다라는 게 검찰 내부의 평이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 이번 건으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은 아까 양 의원이 해주셨고, 어제 차라리 이것을 분명히 밝혀버렸으면, 그리고 윤석열 총장 후보자도 첫 질문에 대해서 이러이러했는데 이렇게 된 거다. 내가 당시에 뭐 여러 군데서 기자들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녹음돼서 공개되리라고는 아직 상상을 못할 때니까요. 그랬겠죠. 기자들하고 많은 통화를 했는데 사실 나는 이거지만 내가 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내가 야, 윤석열이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 모르는 전화도 받을 것이다. 뭐 이 대목이 뉴스타파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요즘 젊은 사람, 애들이라면 큰일 나지. 정정합니다.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 빼박 캔트라는 게 있다며요. 네네. 빼도 박을 수도 없다. 그거 알아요? 우리 양 의원도? 그럼요. 그거 꼰대가 그거 알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커지지 않고 미리 선제적 방어성 설명을 해버림으로써 나중에 만약에 정말 뉴스타파 같은 걸 통해서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더라도 그건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다. 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건데, 김진태 등 한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좀 입이 걸고 일부러 약 올리는 말 잘하기로 유명한, 또 특별히 재주가 있어 보이는, 어제 보니까 자유한국당 그냥 전부 다 검사 일색이더군요. 여당도 뭐 검사가 되게 많고 그래서 검사 선후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것 같았는데, 뭐 진용이 일부러
법사위니까 짤 수밖에 없지만 그 점이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시름에 지쳤던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줬던 검사 윤석열을 생각한다면 어제 청문회 마지막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런 생각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총장에 취임하고 나서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이게 더 큰 관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다음 소식 여쭙죠. 자, 이지경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밥그릇 싸움이 점입 가경이라고 다들 여의도 주변에서 이구동성인데 네. 제가 두 가지 물을게요. 다툴 밥그릇이 몇 개나 됩니까? 두 번째, 지금 이 밥그릇 다툴 만큼 한가합니까? 한국당이? 일단 첫 번째 부분, 국회가 지금 18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가 7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18개 중에 7개니까 뭐 절반은 안 돼도 나름 밥그릇은 꽤 있는 거죠. 그리고 한가하냐, 이거 싸울 만큼 한가하냐. 예. 이게 싸울 만큼 한가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사실은 올바른 정신이라고 뭐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예. 아마 자기들도 마음은 급하지만 어쨌든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위원장 자리라는 게 갖고 있는, 특히나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박순자 의원이 뭐 이번까지 해가면서 나는 합의한 적 없다. 1년씩 나눠맡기로 합의한 적 없다. 나는 계속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산하기관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 선거 때 가장 의원들이 자기의 치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 지역구의 SOC 예산 끌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 SOC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토교통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위원장을 하고 있으면 자기 지역구의 SOC 예산 끌어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고 이게 선거에 아주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예. 이 밥그릇 싸움이 결국은 내년 총선을 위한, 총선에 대비한 이 사실상의 정치적 성격 또는 뭐 선거운동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밥그릇 싸움을 할 만큼 정말 한가하지 않은 게 우리 국회 상황인데 자유한국당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나라가 잘 되려면 네. 뭐 야당, 좋은 야당, 정말 괜찮은 야당을 만나야 될 텐데 예. 참 지지리 복도 없는 정부 여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해요. 야당 목도 참 많다. 중요할 때마다 똥볼 차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1년씩 나눠 먹기로 자체 내부에서 그렇게 정한 사람들이나 일단 정했으면 어쨌거나 그거 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나는 못 따르겠다 하고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버리는 박순자 국토교통 상임위원장이나 말이죠. 뭐 적절한 말 없습니까? 초록이 동생 이런 말은 너무 내막을 좀 더 뒤집어 놓고 보면 되게 웃긴데요. 예. 이게 야당만 그런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1년씩 나눠 먹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예결위는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보면 상임위원장을 2년씩 하게 돼 있는데 예결특위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특별한 좀 임무가 있는 상임위원회고, 그러니까 이제 예결위하고 정보위 이 정도는 대개 이제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왔었는데, 18대 국회 하반기부터인가요? 그때부터 뭐 이렇게 1년씩 나눠 맞는 이런 식으로 좀 사실상의 편법이죠. 편법식으로 상임위원장을 자리를 배분하는 게 조금씩 뭐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는 사실 이게 이제 거의 뭐 일상화가 돼버린 상태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기획재정위원장 자리를 이번에 두 의원이 지금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한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7개 중에서 무려 5곳을 이 상임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이게 그러니까 3선 이상의 의원들이 많고 또 예. 중진 의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어쨌든 목숨 챙겨줘야 되겠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박순자 의원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작년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예.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1년씩 하기로 국토교통이 그래서 박순자 의원이 먼저 하고 올해 1년은 이 충남 지역구인 홍문표 의원이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 홍문표 의원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하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라고 합니다. 예. 탄핵 당시에 뭐 동반 탈당도 했었고 또 뭐 김무성 의원과도 굉장히 친한 사이고 어쨌든 옛날 이제 친이계 역할 일도 같이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 홍문표 의원은 앞서 예결특위 위원장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예결특위도 했는데 또 국토교통위원장도 시킨 거는 사실 이게 김성태 전 원내대표하고의 막역한 사이가 아니면 사실 설명이 힘든 대목인데 예. 박순자 의원은 아니 이미 위원장 했던 사람이 또 위원장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합의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으니 이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또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재밌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 정치는 뭐 누가 그랬다면서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데 우리 국회는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희극 아니면 100% 비극일 때가 많고 그 쌍쌍바라고 있어요. 여름에 잘 팔리는 하드류 중에 봉지를 뜯으면 막대가 2개고 이렇게 똑같은 게 2개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쫙 쪼개가지고 하나씩 나눠 먹으라고 쌍쌍바래요. 모르죠 그런 거? 저도 안다고 해야 되나? 모른다고 해야 되나? 이 뭐 예결위원장, 국회 상임위원장이 쌍쌍바도 아니고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아무튼 21대에는 원 모습의 국회로 제발 좀 돌아가서 양정대 위원도 좀 품격 있는 이런 코미디를 가지고 뭐 꾸짖는 것도 아니고 해설하기도 참 어정쩡한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정통 정치 해설을 좀 듣고 싶고 그런 국회를 국민들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데스크 한국일보 논설위원 정치담당 양정대 위원이었습니다.